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도 1월 1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주제를 살펴보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산업이 주도를 할까?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어떤 산업이 주도를 할까?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성장 흐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밸류 체크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싼지 싸지 않은지 이 미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과 자, 현재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기준들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간단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현재 가치만 대충 산출해보고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사실 어렵습니다. 미래 가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해서, 자, 그게 이제 숫자가 입혀지고 뭐하고 할 때 이게 지금 구간에 비싸다 싸다를 판단을 해서 이제 보유기간과 무슨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나눠서 이제 하는 게 주식 투자겠죠. 그럼 이제 업황 같은 걸 살펴볼 때, 자, 이 산업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대충 그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뭐고, 또 그렇게 그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보는 것들이 좋은 힌트가 될 수가 있겠죠. 미래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의 소재인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를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도까지는 한국의 산업 구조가 대만보다 좋았어요. 이건 뭘까요? 자, 2008년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을 했죠. 대만에는 그런 것들과는 약간 다른 흐름들이 보여졌고, 그리고 오히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제 조정이 진행될 때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IT 산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이제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구간이 사실 이때부터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 2015년부터 대만 증시 흐름이 한국 증시 흐름보다 좋아지고 있는데, 자, 소재는 뭐예요? 소재는 4차 산업의 소재가 반도체예요. 소재는 뭐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어떻게 돼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장 먼저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 게 2017년도에 우리나라 보면 데이터 센터, 기존에 없던 것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기존에 없었던 수요야. 이 기존에는 PC랑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자, 모바일 수요만 있었는데, 자, 데이터 센터라는 수요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반도체 산업의 사이즈가. 자, 그러면은 TSMC는 뭐냐? 시스템 반도체는 뭐냐? 기존에 이제 AI라든가, 자, 파운드리 업체인데, TSMC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AI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그 자율주행 관련된 테스트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입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이제 호황으로 갔단 말이에요. 야, 대만 증시가 이렇게 강한데 한국 증시는 아직도 여기 있잖아. 이거 왜 그런데? 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죠. 근데 대만은 IT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대만은 거의 한 52% 정도 돼요. 거의 절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한국은 이제 이게 한 30% 정도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 중에 조선도 있고 철강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등등 이런 부분들이 다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황들이 다 안 좋으니까 반도체 업황만 가지고는, 자, 요거를 많이 땡겨내기가 버거운 거죠.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거의 IT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4차 산업은 결국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앞으로는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예요. 서비스 솔루션 기업들이 지금은 규모가 되게 작지만 큰 기업들도 있죠.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학교에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롯데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이제 나온 그 지표인데 보면 2020년도에는 자 5G 이동통신이 좋을 거다. 그럼 이건 쉽게 말하면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21년도에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 요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되면 요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반도체는, 2021년까지는 좋을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때는 이제 보안 기업. 자, 블록체인의 기술이라든가, 요런 보안 이슈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들어오고 이게 산업화 될 수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이거나 연결되는 게 뭐예요? 이제 서비스. 자, 사물 인터넷 로봇. 자, 사물 인터넷이 뭐예요? 사물끼리 서로 이제 뭐 공유를 해가지고 뭐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소리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물 인터넷 로봇 블록체인은 2022년부터 2023년이다. 그럼 이 관련돼서 어떤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어떤 기업들이 성장을 할 것인가, 이런 흐름들을, 지켜보면 되겠죠. 자,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시기이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25년부터는 이제 가상 증강현실. 요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이제 뭐 게임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테스트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산업에 입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미리 홀로그램 같은 걸로 미리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그걸 미리 뭐 홀로그램 같은 걸로 이제 해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리스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짚어낼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영화에서 보는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탁 해갖고 띄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불과 이제 5년 후면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연구소니까 자 요렇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겠죠. 자 2026년도에는 자 자율주행하고 3D 프린팅 이때부터도 자 이제 폭발적으로 뭐 물류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이 이제 변하게 되겠죠.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게 시작이 되면 엄청난 이거는 뭐 많이 달라지겠죠.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이 생길 거고 경쟁도 굉장히 심해질 거고 소비자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도 또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자 체크를 해보면 되죠. 생각을 해보면 2020년도에 5G 이동통신이 본격화되면 데이터 센터가 급증되겠네. 메모리 반도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자 숫자를 입혀가면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이게 비싼 구간에 왔나?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이제 투자 관점을 잡아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2021년도에 인공지능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 자 역시 데이터 센터는 급증하겠네. 자 메모리 반도체 좋을 것 같고 자 서비스 산업이 이 인공지능 갖고 뭐 할 건데? 자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한국에서도 보면 데이터 3법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왜 될까요? 그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무언가 돈 될 만한 뭔가 찾아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잖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공유경제. 자, 사물인터넷도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 공유경제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진행된 게 뭐 이제 차량 공유 해가지고 우버. 지금 무슨 뭐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잠자는 거 집을 나눠 쓰자. 자 우버는 뭐예요? 차 나눠 쓰자잖아요. 자 요런 것들이 또 위워크라 그래갖고 최근에 뭐 망했니 어쩌냐면서 막 했던 게 뭐예요? 자, 사무실 나눠 쓰자. 전부 다 이거를 내가 하나의 소유를 하는 게 아니고 너랑 나랑 이게 논아 쓰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런 부분들이 진짜로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보면 뭐 용감한 형제들이니 그에서 만든 게 뭐야? 우아한 형제들? 아무튼 최근에 독일에 팔린데 뭐 그거 보면 뭐 배달앱이잖아요. 배달앱 하나가 앱 하나 만들어갖고 서비스를 했는데 이게 5주에 팔렸어. 자 이건 뭐예요? 자 이 앱 하나를 우리나라에 있는 자영업자들 전부 다 공유해갖고 같이 쓰는 거잖아. 이런 서비스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 앱으로 이 수만 개의 뭐 수십만 개의 상점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앱 하나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공유 경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보면은 어떤 서비스를 해서 어떤 기업들이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지는 추적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이런 걸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사업을 꾸리려고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 라는 부분들은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022년도에 보면 블록체인, 자, 화폐의 디지털화, 중국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보안 체계를 갖춰놓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많이 뭐라 그래야 되지? 연구가 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뭐하고 하면 급속도로 시장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쪽들도 지금부터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거죠. 자, 23년도 사물 인터넷 로봇. 자, 서비스 산업. 자, 로봇을 사용해서 뭘 할 건데? 지금 뭐 나오는 거는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서빙 로봇 같은 거 나오고, 안내 로봇 같은 거 나오고, 자,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복잡한 것까지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로봇들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겠죠? 자, 이게 뭘 뜻할까요? 자, 자동화. 이제 인력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 인력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가 가속화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럴 때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투자를 해나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2025년에는 이제 가상 증강현실 이런 거 나오면, 지금 게임 같은 경우가 어때요? 처음에는 PC로 가다가 이게 모바일이 사양이 좋아지고 뭐하고 하니까 모바일 게임이 새로 나오고 하면서 모바일 게임을 기존에 갖고 있던 IP 갖고 모바일 게임만 만들어내도 다 돈을 버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IP가 굉장히 부각을 받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보면 그냥 PC에 있는 리니지를 갖다가 핸드폰에도 옮겨놨을 뿐인데 대박이 났잖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구간들이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럼 지금 이제 강한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좋을 수 있겠고, 자, 신작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요쪽으로 이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진짜 돈을 버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부터 이제 추적을 해나가면서 보는 거죠. 2026년도에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고 3D 프린팅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제조업이고 뭐 건설업이고 모든 걸 다 바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5년 10년 있어요.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면, 자,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지금이랑 완전히 사는 모습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인지를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4차 산업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산업을 다 합해놓은 것보다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이런 모든 것들에서 뭔가 막 도전을 하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모험 자본이 육성되고 뭐하고 하다가 거의 대부분은 망하겠죠. 그리고 독점을 하는 기업들은 결국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비스 쪽일 거예요. 자, 서비스 기업들이 이 모든 부분들의 서비스를 다 독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나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투자의 변화. 요즘은 보면 기업들이 환경,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라는 게 진행된 건 이제 환경 같은 문제를 유럽에서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쉽게 말하면 자동차 회사들의 벌금을 때리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개입해서 니네 이거 안 만들면 벌금 때리고 세금 때리고 막 할 거야 하니까 강제적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환경적, 또 미국에 보면 비욘드 미트라고 있어요. 자, 고기는 사람 몸에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자, 식물성 고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자, 이 회사가 뭐 엄청나게 부각받고 지금 이제 뭐 상장에서도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런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자, 환경에 대한 이슈는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투자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기업들이 돈만 벌면 됐는데 사회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기업들의 혜택을 자꾸 많이 주는 거죠. 국가들도 그렇고 또 자본들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이런 쪽들을 이제 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10월 달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이제 사용량들을 정리를 해본 건데 LG화학 같은 경우가 BYD가 이제 중국 업체죠. 중국 2등인가 그럴 거예요. 중국 3등은 망했습니다. 3등은 망했고 BYD도 보면 어때요?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점유율이 13%였다가 6%로 떨어졌어요. 중국 기업들이 다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CATL만 점유율이 그래도 좀 높아졌네.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1등 업체 말고는 다 죽어나갔다는 거죠. 중국 업체들은. 그리고 나서 일본의 1등이 이제 파나소닉인데 파나소닉도 점유율이 떨어졌죠. 이건 이제 테슬라 거를 LG화학이 조금 가져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것 같고 중국 전기차들이 막 망한다 해도 우리나라 차들은 어때요? 지금 점유율이 다 올라가고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 업체들 많으니까 중국이 뭐 전기차 시장의 60%를 점유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래 중국에서는 보조금을 중국 기업들만 주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먹는 파이가 아니었어요, 이게.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거의 뭐 55%에 달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부터 중국 기업들은 이제 몇 개 말고는 이제 다 망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부터 이제 점유율 쌓아가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 돈은 유럽하고 중국에서 버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다 확인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헬스케어. 자, 담보된 성장이에요. 자, 국내 노인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지금이 2020년도니까 2020년도부터 어때요? 내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1%, 2% 늘어나다가 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이 1%, 2% 늘어나다가 이제 막 4%씩 늘어나요. 4%, 5%씩. 늘어나는 비율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다고, 빠르게. 그러니까 10%씩 늘어나다가 이제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노인 인구가 10%씩 늘어나다가 지금 이제 뭐 거의 출산율이 뭐 답도 안 나오는 수준이 와 있으니까 인구가 이제 자, 늘어나는 비중이 20%, 막 30% 이렇게씩 늘어나는 거죠, 매년. 그럼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 자꾸.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의료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뭔 말이에요? 헬스케어 산업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다 그러면 이건 돈이 얼마 안 되겠죠.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있다고. 근데 전 세계가 요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산업은 계속 커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심지어 10년 후에서 20년 후에 보면 글로벌 인구 고령화는 기정사실이죠. 물론 이게 30년, 40년 후가 되면 다시 바뀔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보면 앞으로 성장률이 한 30년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쪽 섹터는 그냥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제약산업과 연계된 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장기 성장은 담보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이것도 근데 따르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약을 파는 부분들에서는 자, 신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포트폴리오만 갖고 있고 새로운 약이 추가가 안 되고 하는 기업들은 약가를 이제 계속 인하시킬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왜? 의료 비용을 낮춰야 되니까. 이 비용이 계속 증가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낮추기 위해서 약가 인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신약이라든가 새로운 서비스에 이제 도전하지 않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이제 담아서 잘 봐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4차 산업과 연결해서 놓고 보면 제약 기업보다는 의료 장비 기업이 이제 의료라든가 장비 또는 서비스 기업들이 더 확실하고 성장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기업들도 제약기업들이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지 않냐 라는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근데 이제 헬스케어 산업이 이렇게 부각을 많이 받다 보니까 헬스케어 쪽에서는 싸지 않아요.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진짜 저평가 구간까지 들어가 있는 이제 뭐 기업들의 주식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미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다 보니까 지금 비싸지 않은 기업들만 찾으면 돼. 그래도 이제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구간까지 내려온 종목들은 지금 많이 보여지니까 요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미래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일단 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헬스케어 산업이 이렇게 성장한다 그래갖고 성장을 했는데 어디다가 내가 몰빵해갖고 이 회사만 망해버렸어. 전체는 성장을 했는데 내가 가진 회사만 망해버렸어. 이러면 깡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골고루 봐서 편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장기적으로 계속 사모아야 될 섹터군이라는 거죠. 가치 판단이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 30년이 좋을 게 헬스케어. 이제 전기차 이런 쪽들은 이제 한 3년, 5년. 그렇지만 그 안에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섹터군.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공유형제 서비스 기업들은 20, 30년 진행될 수 있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봐야 되고, 요런 부분들은 서비스 이전에 뭐 요런 등등이 있겠죠.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등등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서비스 기업들이 그것저것 다 빨아가지고 가장 크지 않을까 라고 본다는 거고.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4차 산업의 시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왜? 소재 기업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분산이 되겠죠. 요런 부분들을 읽어놓고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흐름을 요 정도 정리를 해놓고 이 안에서 자,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면서 자, 미래에 대한 비중을 내가 50%를 둘 거냐, 자, 70%를 둘 거냐, 자, 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무래도 더 긍정적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어떤 산업이 주도할까? 답이 나왔죠. 1. 반도체. 반도체는 이제 IT의 작은 부분이고 IT 산업이라고 보면 될 텐데 이건 이제 결국은 서비스로 결론이 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친환경.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2차전지 말고는 잘 없는 것 같아요. 2차전지 뭐 태양광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신재생에너지. 자, 환경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신산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제 자동차고 뭐 요런 모든 부분들에 요런 것들이 다 입혀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헬스케어. 전 세계에서 자, 의료 비용을 낮추기 위한,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인구가 이제 다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러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투자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혜택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산업군 내에서 이거는 뭐 당장 뭐 1년 5년 놓고 보면 요것보다는 요게 낫겠죠. 요런 게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10년 이상 놓고 보면 가장 확실한 건 이제 헬스케어 쪽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긴 관점으로 놓고 지금부터 지치지 않게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다 보면 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